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첫 시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푸젠함은 중국이 독자 설계해 건조한 최초의 사출형 항공모함으로 사출 장치를 이용해 함재기를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내년쯤 푸젠함이 정식 취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푸젠함이 타이완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일본 최대 호위함 이즈모, 뒤쪽에 내걸린 우길기와 갑판 전체 모습이 영상에 나타납니다. 주변의 건물과 고속도로까지 일본 해상자위대의 요코스카 기지로 추정됩니다. 지난 3월 말 중국의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온 약 20초 길이의 영상으로 드론이 이즈모함 위를 낮게 날며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위대 기지 주변에서는 드론 비행이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영상이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수 있다고 밝혔던 방위성은 진짜라고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動画は捏造されたものなどではなく本物である可能性が高いことが分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자위대 기지 등이 드론에 노출될 경우 안보에 중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방위성이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은 스텔스 전투기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호위함을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이즈모함의 갑판은 고열에 견딜 수 있도록 내열성 강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항공모함으로 1차 개조를 마친 다른 호위함 가가함의 모습도 최근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この加賀は最新鋭の護衛艦だというふうに認識しています。いろいろな機能を持っているこの船舶についてはその役割というのは非常に大きいものなんだろうなと。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항공모함으로의 개조는 태평양에서 일본 군사력 증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자, 먼저 중국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벌써 세 번째 항공모함을 바다에 띄우고 최근 시험 항해까지 마쳤는데요. 이렇게 중국이 항공모함에 집중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중국의 영내 패권 추구를 위한 군사 전략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항모인 푸젠함은 타이완과 마주보는 푸젠성의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요. 신형 항공모함을 이렇게 이름 붙인 것은 타이완 흡수 통일에 대한 열망이 담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외교안보 전략을 결정하는 외사영도 소조의 조장도 겸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볼 때 항모 건조 사업은 시진핑 주석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중국은 푸젠함 외에도 네 번째 항모 건조를 추진 중인데 향후 최대 6척 정도의 항공모함 전단을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분히 인도태평양에 전개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의식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당히 공세적인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인도와 일본도 최근에 항공모함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이 공세적인 중국의 움직임을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과 인도는 중국의 해군력 강화로 해역 분쟁에서 열세에 놓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이미 비그란트 항공모함을 진수시켰고 일본은 이즈모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거의 끝낸 상태입니다. 여기엔 수직 이착륙기들이 가능한 F-35B가 탑재됩니다. 두 척의 항모 전단이 본격 가동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일본은 현재도 대공 방어 능력이 뛰어난 이지스함을 8척이나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2만 톤급 초대형 이지스함 2척을 추가해서 2028년까지 10척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도 육지 영토보다 훨씬 넓은 해역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항모 전단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명분은 해양 영토 방어용이지만 공세적인 해양 전략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즈모급 두 번째 함인 카가함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이 만든 수직 이착륙기 F-35B의 탑재를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일본 해군의 수건 사업인 항모전단 구성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모함이 한때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거대 표적, 또 돈 먹는 하마로 불리면서 이 항모의 시대가 저무는 게 아닌가 싶은가 그런 때가 있었는데 다시 항모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중국의 패권 도전으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흔들린 것도 원인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특히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해상 영토 분쟁이 격화되면서 나온 결과라고도 하겠습니다.
항공모함 전단 유지 비용은 계산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항공모함 혼자서 작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핵 잠수함이 앞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대공 방어 능력이 뛰어난 이지스함들이 공중 방어를 하면서 호위 임무를 맡아야 합니다. 특히 핵 추진 항모가 아닐 경우엔 연료 공급 함정까지 따라다녀야 합니다. 유지 보수를 위한 별도 항만 시설과 함재기 전용 지상 활주로도 필요합니다. 총 11척의 미군 항공모함 전단이 세계 최강인 이유는 무기 체계도 뛰어나지만 핵 추진 항공모함으로 연료 걱정을 덜고 전 세계를 무대로 작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최신 항모인 푸젠함도 디젤 엔진을 사용해서 작전 반경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경항모를 도입한다라는 논의가 있었다가 지금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인도태평양에서도 항공모함이 다시 부상하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지난해 중순까지만 해도 경항모를 넘어서 함재기 23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중항모급 이상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현재 군 당국으로선 점증하는 북한의 핵 위협 도발 가능성에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가 대전략 차원의 논의는 물론 국제 정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정책 결정과 초당적인 합의 없이는 현재로선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겠지만 지속적인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당초 경항모가 논의될 당시에는 미국의 수직 이착륙기인 F-35 B형 도입 등이 거론됐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기술이 80% 이상 들어간 KF-21의 기술적 검증이 끝난 상태여서 해군 함재기 버전, 즉 해군을 뜻하는 네이비의 첫 글자를 딴 이른바 KF-21N의 개발까지 상정해서 연구에 보자는 데까지는 군 일각에서도 공감대가 있는 상황입니다.